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운전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보다 엄한 처벌을 받게 되지만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력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달리는 택시 안에서 흡연을 제지하는 60대 기사를 술에 취한 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0시 37분쯤 20대 남녀 2명이 택시에 오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한 남자 승객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자 택시기사 하모 씨가 제지합니다. 담배 피시면 안 돼요. 남자는 느닷없이 험한 욕설을 쏟아내며 운전 중인 하 씨에게 발길질을 해댑니다. 하 씨가 계속 운행을 하지만 전화기로 얼굴을 내려치고 또 침까지 뱉습니다. 블랙박스로 녹화되고 있다고 말해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거친 폭행을 이어갑니다. 욕설과 폭행은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10분 넘게 계속됐습니다. 때리니까 이 운전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죽기 살기로 이제 어차피 저기니까 이거 찾고 있어야만이. 하 씨의 얼굴엔 선명한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칠순을 앞둔 기사에게는 아들보다 어린 청년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깊게 남았습니다. 현재 일반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버스나 택시 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해마다 3,000건가량 일어나고 가해자의 80% 이상이 술 취한 사람들입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법상의 운전자 폭행죄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밀입국을 노린 외국 선원들의 군산항이 잇따라 뚫리면서 보안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국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 개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과 30일 하역 작업을 하던 베트남 선원들이 잇따라 사라진 군산항 7부대입니다. 이들의 행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당시 CCTV가 있었지만 화질이 떨어져 식별이 어려운 데다 사각지대도 적지 않아 밀입국을 막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난 부두는 41만 화소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좀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식별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방호 울타리 역시 어른 키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넘어가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난 2016년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문제가 된 7부대의 보안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공사비가 포함돼야 보안시설 강화 공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년도에 할 계획에서는 아니야. 예산이 미반영돼서 지금 내년도로 요청을 한 상태인데 7억 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7부도의 CCTV 고화질을 물려주고. 군산항을 찾는 외국 선박은 한 해에 1,800여 척에 이릅니다. 그러나 예산 타령에 보안시설 개선 작업이 늦어지면서 밀입국을 노린 선원들에게 또다시 뚫리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농작물과 산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이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긴 폭염이 이어지면서 해충이 번식하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가로수 잎을 만지자 바싹 말라 부스러집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엔 거미줄이 지저분하게 엉켜 있습니다. 외래해충, 미국 흰불나방의 소행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나뭇잎엔 아직도 애벌레들이 스멀스멀 기어다닙니다. 화장식인데 그거 갖다 막 그것도 겁나게 막 사랑기로 막 대가리로 막 떨어져서 작년에는 조금 덜 있는데 올해는 더 있다.
이곳의 감나무는 흰불나방과 함께 역시 외래충인 미국 선녀벌레의 습격도 받았습니다. 농약을 몇 번 쳤어도 안 들어. 그래갖고 이렇게 난리치고 집이 달라들어서 못 살겠어, 집이. 보시다시피 외래충이 잎을 모두 갉아먹어 제대로 된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은 감나무가 이 동네에만 20여 그루에 이릅니다. 전북에선 그동안 산림에서만 발견됐던 미국 선녀벌레가 처음으로 농경지에서 발견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무주 진안 장수에서 외래충의 하나인 갈색날개 매미충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 폭염으로 외래충이 번식하기 좋은 기온이 유지된 데다 마른 장마로 빗물에 쓸려가는 알도 적어 산란율이 급증한 게 원인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이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해충의 번식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이 되면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또 번식 주기가 빨라지면서 방제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산림청은 산림뿐만 아니라 농경지에서도 외래해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북 농업기술원과 함께 방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가을에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났지만 폭염은 여전해서 더위병에도 긴장을 늦추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인 일사병과 열사병은 이름처럼 증세 또한 비슷한 듯 다른데요. 대처 또한 다르다고 합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흔히 더위를 먹었다고 표현하는 일사병은 사실 의학적으로 정의된 명칭은 아닙니다. 열 실신이나 열 경련에 해당하는데 땡볕에 오래 노출됐을 때 주로 발생하고 많은 땀과 두통, 현기증 등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옷 단추를 풀러 헐렁하게 하고 그늘에서 물을 마시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문제는 열사병입니다. 흔히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이런 야외에서 강한 볕을 받아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열사병은 직사광선 아래가 아니라 이러한 찜통 같은 실내 안에서 오래 머물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에서 온열 질환을 겪은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고온의 실내에 머물다가 더위병에 걸렸습니다. 열사병은 40도 이상 고열로 의식을 잃고 적절한 치료가 뒤따르지 않으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사병과 다르게 몸은 펄펄 끓지만 땀은 거의 흘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땀이 나서 열 배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열 배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체온 상승과 함께 의식 변화가 발생하여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열사병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구급차를 부르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어 물이나 음료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립도 되지 않은 곳이 있을 정도로 공사는 지지부진한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공간인 새만금 산업단지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9개 공구로 나뉘어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은 23%에 불과합니다. 9개 공구 가운데 5개 공구는 아직 매립조차 하지 못해 여전히 바닷속에 잠겨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도 조성이 완료된 1공구와 2공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레이와 솔베이, OCI SE에 이어 최근 나노스가 전기자동차 공장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새만금이 국책사업으로서 그 기반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성장하는 데 최적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산업단지인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가산단으로 전환하면 국가 예산 확보에 유리하고 조성 이후에는 기반시설 관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전북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국가산단 전환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의원 입법이 돼서 연내에 세특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또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만금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각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해 새만금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딸기나 복숭아, 토마토처럼 썩기 쉬운 과일은 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전북대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나노섬유를 활용한 포장재를 개발해 유통기한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멀쩡한 토마토를 2주일간 상온에 보관했습니다. 심하게 썩은 왼쪽 토마토와 달리 오른쪽 토마토는 바로 먹어도 될 만큼 신선합니다. 비밀은 바로 나노섬유 포장재와 허브 식물인 티트리. 전북대 박찬희 교수팀은 나노섬유와 티트리를 섞어 포장재를 만들었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50분의 1에 불과한 나노섬유 포장재는 과일이 썩을 때 발생하는 에틸렌과 이산화탄소는 배출하면서 외부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줍니다. 나노섬유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도 개발해 경제성도 갖췄습니다. A4 사이즈 크기를 하나 만드는데 약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한다면 본 기술에 적용된 나노섬유 제조 기술은 약 10분 만에 그 A4 사이즈를 제조할 수 있는 딸기나 복숭아, 토마토처럼 썩기 쉬운 과일의 유통기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연장이 되면 수출에도 활성화가 될 것이고 저희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람들도 소득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나노섬유를 활용한 과일 포장 기술은 나노기술 국제학술지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완주 공설운동장이 천연잔디 축구장 등을 갖춘 생태형 종합운동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임실 치즈마을 일원에서 열리는 작은음악회와 치맥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삼례읍에 위치한 완주군 공설운동장이 2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생태형 종합운동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생태형 운동장에는 공원형 관중석을 설치했으며 개방형 산책로와 천연잔디 축구장을 조성했습니다. 고품질 고추를 농가 직거래로 살 수 있는 진안구원 마이산 고추시장이 오는 14일 개장합니다. 고추시장에는 2천여 농가가 실명제로 참여해 시중가보다 싼 산지 직거래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불볕더위와 가뭄, 병충해 등 고추 생장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 마이산 진안고추는 올해도 그 명성에 맞게 많은 소비자가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오늘부터 이틀간 치즈마을 일원에서 작은 음악회와 치맥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부터 이틀간 운영되며 치즈 요리 대회와 영화관 운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남원시의 특화 사업인 국악 힐링 교실이 이달 말까지 매주 목요일에 운영됩니다. 경로당을 순회하며 열리는 국악 힐링 교실은 국악 한마당과 향기 요법 등 각종 놀이 시간을 진행하며 노인 우울증에 대한 선별 검사도 실시합니다. 국악 힐링 교실을 통해 어르신들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낮춰서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2018 순창 세계 발효소스 박람회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사흘간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열립니다. 순창구는 발효소스 박람회에 참가할 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며 지난해 발효소스 박람회에는 국내외 1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부활 움직임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량사업비가 의원들의 쌈짓돈이라는 지탄을 받아왔고 전현직 의원들이 뇌물수수에 연루돼 구속되기도 했던 만큼 이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건 스스로 비리의 온상으로 빠져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재량사업비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행동을 통해 재량사업비 부활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잼 군산공장의 폐쇄 영향으로 전북의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의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쳐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과 보험, 정보통신 분야의 생산이 증가했지만 숙박과 음식점, 교육 분야 생산은 감소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할 경우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군산에서는 창업 시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기업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주시가 일제강점기에 철거된 전주 부성을 복원하기 위해 시굴 조사를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전주 부성의 4대문 안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시굴 조사에 들어가 성곽의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 축조 방법 등을 밝혀낼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우선 동문사거리, 오거리 광장, 서문파출소 등 3개소를 중심으로 성곽의 주요 구조물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0월 익산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전 기간에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열립니다. 전랍도에 따르면 전국체전 기간에 무왕행차 거리 퍼레이드와 화예장식 전시회, 전통복식 패션쇼가 진행됩니다. 또 제1회 대한민국 예술문화대제전이 개최되는 등 157개의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익산 34도 등 33도에서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부터 무주와 진안 등 동부 내륙 지역에는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와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인 내일도 낮 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오후 한때 동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